이렇게 다 죽여버리는데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맨 밑에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할 텐데 지금 연안파와 소련파가 작살난 상황이죠.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김일성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소련 찍고 동유럽으로 순방을 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쪽 동네 전부 다 소련이었죠.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등등 이쪽 동네로 딱 순회 공연 비슷하게 쓱 간 건데 그 사이에 여기에 남아있던 소련파와 연안파 이런 친구들이 약간 반란 비슷하게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 김일성이 깜짝 놀라죠. 바로 돌아옵니다. 지 목숨을 잃기 싫으니까 바로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이유 같은 것들을 씌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냥 싹 갖다 쓸어버린 그런 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8월 종파 사건이고 이 8월 종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김일성이 이 북조선 이쪽 동네의 리더로 확실하게 올라섰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번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은 김일성계를 제외한 갑상파 역시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김일성이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살짝 다리 걸려고 했던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다 걸러내고 정말 자기 따르는 그런 갑상파 친구들만 끌고 함께 갔다는 거 가볍게만 알아두시고 밑에 3번이 오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새팔펜과 함께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체사상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가보면은 그 주체사상 탑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주체사상 탑? 못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 치면은 주체사상 탑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따만하게 막 혹시 옛날에 파워 디지몬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그 파워 디지몬 보면은 그러니까 어둠의 탑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탑 세워져 있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북한 평양 한복판에 딱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주체사상 발음하기도 더럽네. 이 주체사상 탑을 갖다 세워가지고 김일성 만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리블을 했던 것이죠. 50년대 시작부터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상, 경제, 정치, 국방 여기 외교라고 나와 있는데 외교는 조금 잘못 들어간 거니까 외교는 제껴두시고 사상, 경제, 정치, 국방 파트에서 주체와 자주 우리만의 힘으로 지켜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소련의 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 사상과도 같은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 북한도 여기에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해당하는 요 사상을 들고 와서 그대로 따라하겠다. 요걸 딱 얘기한 겁니다. 물론 말만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소련 색깔 아닙니까? 약간 우리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70년대에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을 텐데 그거 하나만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 니은 옆에다가 작은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나만 좀 써주십시오. 작은 문화 대혁명. 사실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요 표현은 중국 겁니다. 이 중국에서 1970년대 초반 그쯤에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옛날 것들, 옛날 정신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석굴암이라든가 뭐 저기 뭐야 종묘제례학 이런 데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유비 막 조상 같은 뭐야 이거 비석 같은 것도 다 때려 부수고 묘도 파헤치고 역사적인 위인들 묘도 파헤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에서도 이런 표현을 나중에 따라해서 붙인 겁니다. 야, 더 이상 옛날 냄새 나는 거 다 지워라. 여기 땅에 있는 뭐 옛날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워버려라. 왜? 그래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뚝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종교가 없죠. 교회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한데 거기 나가서 김일성 요거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세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가 여기에서는 김일성 아버지니까. 네. 옛날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걸 금지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갔다는 거. 그게 니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귿 역시 마찬가지로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이 5, 60년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김일성 완전히 그냥 추종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막 가끔 북한에 대한 그런 다큐 같은 거 보면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 세뇌시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뭐 4대 군사 노선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연도를 알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5, 60년대에 있었던 일이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군대에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전 군대를 갖다가 무슨 뭐 간부로 만들겠다
모든 국민들을 갖다 군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이번에 천리마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년. 연도를 못 외우겠다 싶으면 50년대 중반이라고 그냥 퉁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포스터와 함께 매우 유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시행했던 새마을운동, 그거에 약간 형님뻘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노동자 중에 이거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인형 눈깔 잘 붙이는 사람 갖다가 영웅이라고 탁 치켜 세워주면서 이 사람처럼 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선전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니은 보시면 요거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산리 정신, 요 약간 뭐가 떠오릅니까? 청산리 대첩이 떠오르죠. 청산리 대첩은 김일성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김좌진이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청산리는 그 청산리가 아니겠죠. 왜 김좌진을 띄워줍니까? 작사를 내야지. 청산리는 이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이름입니다. 청산리 그거죠. 그쪽 동네 사람들이 유독 또 일을 또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를 약간 좀 모델로 삼아서 야, 윗사람은 아랫사람 좀 잘 도와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역시 잘 또 따르면서 우리가 이 농촌을 빨리빨리 진흥시키자 라는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을 막 퍼뜨렸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청산리 방법이고 이 정신 같은 것들은 뭐 또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입니다. 청산리 정신과 방법. 나오면 괜히 청산리 대첩 김좌진 떠올리지 마시고 북한이 했던 5, 60년대의 바로 천리마 운동의 하나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일성이 바로 밑에 또 이번에 등장을 하죠. 이 양반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화공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남쪽에다가는 뭘 많이 남겼다고 했었습니까? 그것이요. 어떤 겁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기억 안 나십니까? 중국과 남면 북양. 남면 북양 그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 중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쪽 지역에다가는 평야가 많으니까 쌀 열심히 심고 북쪽 동네에다가는 뭘 만들었다고요? 공장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북쪽을 좀 약간 좀 띄워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에 뭐가 나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이랑 이렇게 쓱쓱 커넥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했으니까 얘가 띨빵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만 좀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 3번 보시면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를